러시아에서 한국산이 사라진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국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심각해지며 한국 제품에 대한 보복이 시작됐다는 말도 나옵니다. 실제 러시아는 당장 이번 겨울 유럽의 가스 공급을 제한하며 일본에도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 등 미국 중심의 동맹과 서방사회의 보복을 시작했고, 이에 한국도 그 대상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앞서 한국은 미국의 러시아 제재 시작 이후 대러시아 수출 규제를 발표한 바 있으며, 그 이후 러시아에게는 비우호 국가에 분류되어 관련 업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운 바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일부 조선소에서는 LNG선 발주 계약이 취소가 되면서 큰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한국 대항 보복 조치는 아직이며, 또한 러시아 국민들 반응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데요. 정작 일상생활 제품 중에서도 막상 한국산이 없어지고 중국 제품의 점유율이 올라가자 뜻밖의 일도 생깁니다. 게다가 이 과정 가운데 러시아 정부가 보인 행동이 한국 사람들도 깜짝 놀랄 일들이 보인 것입니다. 또한 LNG선 계약 취소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 국면이라는데요. 현재 러시아 사태 관련해서 현지에서 한국 관련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러시아에서는 미국 아이폰을 비롯해서 삼성, 핸드폰 등의 출하가 중지된 상황입니다. 현지에서 더 이상 생산이 불가능하고 수입이 어려워 판매가 중단되어 버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러시아에서는 이러한 제품들을 제치고 중국의 샤오미, 화웨이가 점유율을 올렸습니다. 우크라 침공 이전의 러시아 핸드폰 점유율은 삼성이 40%가 넘어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러시아에서 한국의 핸드폰은 애플의 아이폰보다 훨씬 사랑받는 국민 핸드폰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생산과 수입이 막힌 상황이기에 지난 5, 6월에는 급기야 중국 핸드폰들이 약 60에서 70%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어부지리로 점유율 1위에 랭크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러시아 국민들은 막상 써보니 중국 제품이 결코 만족스럽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고, 러시아 정부의 불만이 폭발하는 국면이 되었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러시아 정부는 삼성 핸드폰에 병행 수입을 허락하면서 이 제품들이 쏟아져 들어온 것입니다. 이 병행 수입은 삼성전자 공식 라인이 아니며 일반 업자들이 해외에서 그냥 들여오는 것인데, 러시아 국민들은 중국 제품을 쓰느니 차라리 AS가 안 되더라도 병행 수입 삼성폰을 쓴다고 한 겁니다. 실제 러시아는 GDP가 낮은 편이나 부자들도 많고 소비 성향이 뚜렷한 층이 두꺼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삼성폰에 길들여져 있던 까다로운 소비자들은 중국산을 보고 단번에 외면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5G 네트워크를 러시아에 대대적으로 공급하고 핸드폰 시장도 장악한다며 쾌재를 불렀는데, 막상 소비자들은 중국 핸드폰은 절대 못 쓰겠다면서 한국의 삼성폰을 찾자 크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러시아 정부가 지난 22일 병행 수입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인데, 이는 현재 러시아가 일본에 하는 행동과는 정반대되는 행보이기 때문에 주목받는 것입니다. 지정학적 위치에서 러시아에게 중요한 국가들이자 동북아시아의 비우호국으로 분류된 게 한국과 일본인데, 현재 일본은 사할린2 프로젝트에서 사실상 일본 기업의 지분을 몰수당하게 생긴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푸틴의 서명 아래 미쓰이 상사 등 일본 기업 지분을 몰수 후에 배상금을 빼고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일본 LNG 연간 수입량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사할린2 LNG가 그대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기시다 총리도 너무 황당했는지 대화로 해결하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일본 정부는 혼란 상태죠. 지금까지 아베, 스가 등 다양한 일본 총리를 거쳐왔으나 이렇게 러시아로부터 일본에 치명타가 온 보복 조치는 처음 있는 일인데, 이는 중국이 히토류 일본 수출을 금지한 뒤 자원을 무기로 한 두 번째 큰 사건인 것입니다. 당시 일본은 두 손 두 발 다 들며 항복했는데, 이번에는 일본 전기요금 폭등, 인플레이션 등으로 상황이 더 안 좋아. 하지만 일본에는 그런 행보를 보인 러시아가 한국 제품의 병행 수입을 허가해 줬다는 것은 막상 의외인 것입니다. 물론 러시아 국민들에게 한국의 기업은 지난 모라토리엄 사태로 인해 의리 있는 기업들로 남아있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이렇게 일본과 비교되는 행보를 보여주면서 확실한 온도차를 느끼게 하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물론 앞으로 반도체 등 각종 첨단 제품과 미국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언제든 출하를 멈출 수 있긴 하며, 삼성전자가 병행 수입 루트를 발견하고 외교적인 문제가 된다면 이를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병행 수입 등은 무역 루트를 찾아내는데 복잡하고 불가능한 경우도 적지 않은 데다가, 한국의 경우 굳이 러시아에 한국 제품이 들어가는데 병행 수입까지 막을 이유는 더 없어 보입니다. 또 러시아 전쟁이 끝나고 안정이 되면 한국도 빠르게 관련 사안들을 수습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게다가 러시아 현지 한국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블라디보스톡의 소식통에 따르면 더욱 긍정적인데, 지난 5월에는 한국의 코트라가 블라디보스톡 무역관에서 국제 수출입의 날 포럼을 열었으며, 러시아 기업가들 및 다양한 관계자들이
경제 제재에 따른 금융, 물류, 파트너십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을 논했습니다. 러시아 기업가들은 서방 제재에도 이미 우회 루트로 협력 중이며 각종 규제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당장 달러, 유로화가 막혔지만 일부에서는 중국의 위안화, 루블화로 바꿔 결제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이 러시아 제재에 대해 규제를 느슨하게 대응하는 국면이라고도 말합니다. 즉, 유럽 서방과는 달리 아시아 지역은 분위기가 그리 심각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 것인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러시아의 한국 보복은 시작됐으며 다양한 조치도 많이 일어났다고 전합니다. 특히 최근 러시아 북극 프로젝트 등에서 발주된 한국의 LNG 운반선, 추진선 등이 취소되었다는 의견입니다. 한국 대우조선해양은 건조 중에 있는 LNG 운반선 한 척을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러시아 LNG 운반선으로 역시 러시아 관련한 프로젝트가 취소되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러시아 선주인 노바텍이 LNG 운반선 3척을 발주한 바 있는데, 역시 이것을 취소하면서 일각에서는 자칫 대우조선해양이 약 1조 원의 대금을 떼이게 될 가능성도 논했습니다. 이는 조선업체들의 경쟁이 심해서 선수금을 대부분 적게 받고 중도금을 많이 받는 형태로 진행하기 때문에 더욱더 피해 금액이 늘어났고, 러시아가 한국의 LNG선을 줄줄이 취소한다고 보복이 잇따랐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앞서 논의한 맥락에서 보자면 러시아의 보복으로 보기에 어렵다는 말도 나옵니다. 우선은 LNG 운반선이 취소된 것은 러시아가 한국을 보복하려고 취소한 게 아니라 금융이 막혀서라는 것으로, 서방 제재로 인해 달러 송금이 오가는 게 불가능하므로 한국은 물품 대금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동시에 피해자인데, 한국은 선박 대금에 대한 리스크가 생긴 것이고, 러시아는 한국의 LNG선이 없이는 북극 프로젝트가 좌초되거나 장기간 연장될 수 있어 손해인 것입니다. 대부분 취소된 물량이 대금으로 봤을 때 LNG 쇄빙선으로 추측되는데, 이는 한국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러시아도 한국의 선박이 필요한 상황에 보복한답시고 계약을 취소한다는 건 모순이라는 것이죠. 러시아의 우방인 중국도 관련 선박을 제조합니다만 LNG 쇄빙선 같은 경우 대당 가격도 매우 비싸기 때문에 자칫 잘못 중국에 맡겼다가 선박이 멈추면 북극 해상에서 정비도 어렵고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LNG 운반선을 한국에 맡기는 것은 고부가가치 선박은 싼 것을 쓰면 위험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반면 러시아 프로젝트에서 현재 LNG 운반선을 취소하더라도 그렇게 심각한 손해는 아닌 상황인데, 쇄빙선은 물론이고 일반 LNG선도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항공 물량만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물량이 취소되면 더 금방 받을 수 있기 때문이며, 한국은 5년 넘는 작업치가 밀려있는 국면입니다. 러시아 침공으로 인해 한국에서는 LNG 운반선 발주가 넘쳐나고 있어 타격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에 납품하려고 이미 수입해놓은 후판 등 각종 철이 들어간 원재료들은 오히려 이익입니다. 현재 후판 가격은 원재료 상승으로 치솟고 있는데, 앞으로 새 물량들은 더 비싸게 계약을 하고 있으므로 한국 입장에서는 마진이 더 크게 나오는 상황이라 러시아 취소 물량은 이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러시아의 보복 상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봐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한국 주변에는 중국, 북한 등 러시아의 우방들이 붙어있기 때문에 쉬운 상황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살얼음판 같은 상황 가운데 러시아가 일본처럼 한국에 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다만 오랜 기간 러시아와 관련되어 온 소식통들은 일본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이번 우크라 사태 이후에 미국 중심의 서방과 유럽을 제외하고는 각종 문제는 우회하고 제3세계 지역에 대해선 보류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 한국 입장에서도 보면 러시아가 한국의 일부 반도체 소자 물질 등 수출 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며 국내 무역에는 0.6% 정도만 해당하는 정도라는 것입니다. 서로 서방의 제재를 사이에 놓고 거리를 두고 있지만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리며 해결을 바라는 분위기였지, 한국의 반러시아와 같은 기류는 형성되진 않았으며 앞서 코트라와 같은 기업과 교류도 여전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론 러시아가 전선도 바쁜 데다가 미국과 유럽을 상대하는 것도 매우 벅찬 일이라 신경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일본이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G7이라며 강한 제스처를 보냈다는 것으로 특히 외교관을 추방시키는 장면을 연출했고, 이는 러시아를 적지 않게 자극시킨 것으로 판단됩니다. 러시아는 이런 과도한 조치를 치욕으로 여겼고 일본의 전격 보복 조치를 급기야 내린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30년간 우방을 지켜온 나라이기도 하며 불곰 사업 및 로켓 기술 전수 등의 도움도 주고받았습니다. 최근엔 러시아가 기대를 모으는 극동개발 지역에서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주요한 역할을 하길 기대하며 상호 간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전쟁 후 점차적으로 관계를 회복하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한국 입장에서는 굳이 러시아를 척지일 이유도 일본과 같은 강한 조치도 안 나오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러시아가 일본에처럼 한국을 보복한다는 말이 나옵니다만 아직은 크게 우려할 수준이 아닌 걸로 보입니다. 다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러시아를 주시하면서 정세가 변화함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가져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